앞으로 명태균도 계속 쪼잘쪼잘 나불나불 할 거고 네. 관련된 정치인들 또 나불나불 할 건데 하지.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를 좀 쫓아가는 게 앞으로 좀 필요한지 요거 좀 틀 좀 한번 좀 잡아주십시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게 예. 너무나 이게 사방이 썩어가지고 어디부터 이거를 그 수술을 해야 될지가 참으로 난해한데 나는 한동훈 대표 역할이 솔직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동훈 역할. 객관적으로. 예. 그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또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의 도량과 그릇이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보고 싶은데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예. 기대는 안 하지만 저기 뭐냐 언론에 가서 뭐 한마디 하고 기자에 묻는데 답변하는 것처럼 쉬운 정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해. 예. 그런 게 아니라 면전에서 이러면 다 공멸이다. 이 썩은 상처를 이번 기회에 도려내고 네. 완전히 정부를 다시 만드셔야 된다. 여기까지 할 수 있느냐? 아. 여기까지 할 수 한동훈이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미리 그걸 요구 사항을 나는 내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저기 뭐냐 그 윤핵관이나 대통령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건 아웃사이더로 빙빙 도는 얘기지. 예. 면전에 가서 해봐라. 면전에 가서 면전 정치. 이걸 못하면은 사실 저런 정치는 궁시렁대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정치란 말이야. 그래야지 옛날에 선비들이 할 말이 있으면 상소를 예. 올리고 석고대죄하면서 그 앞에 가서 그냥 목숨 내놓고 직언을 했지. 그랬죠. 뭐 예. 밖에 나가가지고 뭐 내가 뭐 있어보니 이렇고 저렇고 뒷방에서 하는 거야. 뒷방에서. 그런 선비를 누가 충신이라고 역사에 기록합니까? 뒷담화 정치. 누가 고자질 그걸 정치. 기록합니까? 예. 이미지 정치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용산에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내 표의 교훈입니다. 예. 내 표에서 멈춰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용산은. 그렇죠. 예. 그래서 만나자는 거잖아. 원래 안 만나줬거든요. 제도 때까지도 거절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용산에서 이제 특검 다시 발의한다 그러니까 예. 솔직히 부르는 거고 그러면은 뭐 그런 말할 자리가 아니었다. 또 이럴 겁니까? 또 그럴 말할 거야? 게 안 좋다 또 막 이럴 거야. 또 그럴 거냐고. 그래서 이거는 네. 마지막 기회다. 요번 독대가 마지막입니까? 이게 하나가 기회로서? 있고 예.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건 전혀 또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는데 나는 언론에서 이걸 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10월 7일 날 대구고검에서 네.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로 입건하고 예.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공수처까지 가서 압수수색했거든. 공수처에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있다고 예. 그걸 보겠다는 얘기거든.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게 기억해 보십시오. 작년 1년간 임성근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거 막으려다가 이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렇죠. 수사 외압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거 1년간 정권이 총력을 다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야. 경북경찰청이 수사 발표를 해서 대통령은 책 한 권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그 수심위까지 열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래서 예. 그 사법은 종결됐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 임성근을 피의자로 지금 오. 대구지검이 그 해가지고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하면은 지난 1년의 과정을 전부 무위로 돌리는 특대형 도발입니다. 검찰에. 예. 그리고 윤석열 라인이라고 알려졌지만 고검장 승진을 못한 회색지대에 있는 검사들이 지금 전부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동부지청, 남부지청, 예. 그다음에 JTBC 자료 누가 갖다 줬을까? 야, 그거 누가 줬을까? 그건 내가 말 못하지.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은 누군가 줬으니까 가져갔죠. 제가 보기엔 다 줄만하니까 좋겠죠. 회색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게 의외로 여기가 움직이는구나 지금. 예. 그래가지고 예. 저기 지금 사태가 심상치가 않고 제일 기밀이 많이 새는 데가 내가 알기로는 외교부하고 국방부예요. 예. 뭐가 이래 많이 새? 여기에다가 지금 검찰을 움직임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정부가 이제 무슨 간신들이 그냥 판치는 황강 카르텔을 보고 우리는 저기에 어울리지 말자 이러는 어떤 그 뭐 선비형 공직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주의인지 뭔지 몰라도 뭔가 전혀 다른 움직임을 형성하니까 이 정권은
박근혜는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먹고 코피를 왕창 쏟으면 링에 쭉 뻗은 정권이거든. 예. 여기는 그게 아니라 잔매를 계속 맞으면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나가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게 꼭 빈혈 환자 같아. 그러니까 가랑비 옷 젖듯이 맞은 거죠 여기는. 그런데 대부분 격투기 선수들이 갑자기 벼락같이 한 대 맞아서 KO 됐다가 하면 회복은 빠르대. 예. 근데 잔매를 계속 맞아. 계속 시합 끝날 때까지. 예. 이게 회복이 더 느리대. 이게 제가 계속으로 골병. 제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때 교문위에서 정말 최순실 뭐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전담하는 예. 그런 비서관이었는데 딱 이제 요때쯤 되면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딱 문서 계획을 딱 보여줍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뭐 그러면 네모 박스에 요것은 몇 월 며칠 VIP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진행된 거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근거, 다 남겨놔. 이 사업에 대한 근거, 뭔가 외압에 의해서 내가 생각할 때 좀 찜찜한 대규모 예산이 세워진.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요. 문체부에서 사업을 처음 진행한 게 아니야. 기재부에서 돈을 몇백억 준다면 이거 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딱 몇 월 며칠 VIP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기재부의 독촉에 의해서 뭐 그런 독촉이란 말은 예. 아니지만 협의해가지고 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업의 근거 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렇지. 대부분 요즘은 결제 서류에도 적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방어죠 공직자들의. 과장이 쓸 때. 그러면 위해서. 그러면 요거를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야 이걸 왜 이렇게 적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간신들은 첫 장분이 안 읽어보잖아. 안 읽죠. 활자랑은 거리가 멀죠. 4장 5장에 다 적혀있는데 네.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메일 주고받고 간신들이 이렇게 직접 전화하고 또 갑질한 거 조심성도 없어. 다 녹음돼 있습니다. 녹음돼 그래서 있죠. 예.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데드덕, 레임덕, 예, 데드덕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지금 정권 이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국가의 공적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사실은 저는 뭐 민주당이 이기냐, 조국혁신당이 이기냐, 온통 이런데 쏠려 있지만은 예. 어느 당 이전에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이기는 거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민주공화국의 그 기본과 예. 또 어떤 그 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여야 누군가는 승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떤 당파 정당이 이기기 위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주주의 그 자체의 회복과 그 민주주의 자체의 승리를 위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옛날 촛불 때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국민 지지 80%는 그게 촛불의 지지율이 맞습니다. 국민 전체 지지였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41%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나 80%는 국민의 그 새롭게 나라를 다시 빌드업 해달라. 예. 이것에 대한 지지가 다수파가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였거든요. 지금은 하나의 새로운 다수파 연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탄핵 연대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연합의 정치를 꿈꾸는 예. 다수파의 정치를 꿈꾸는 이런 어떤 그 빌드업 과정으로 보시고 예. 앞으로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적절한 우리의 이후 처리 그다음에 새로 빌드업하는 여기까지 우리 사명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아니 저는 올해 들은 말씀 중에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 요 부분이 어. 좀 가장 올해 정말 감동적이에요. 바로 그래요? 왜냐면 어떤 정당의 이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국가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말 다수파들이 이제는 손을 잡고 연합을 하는 연합을 해서 나라를 아예 재건을 들어가자 이 말씀을 좀 주셨기 때문에 아니 프랑스의 르펜이 극우 정당이 등장할 것 같으니까 예. 좌우가 협력해가지고 딱 제거해버리지 제거하죠. 않습니까? 요게 필요하다.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의 힘. 이게 연합이에요. 국가는 예. 계속성의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의 지금 국가 안에서 생존하고 예. 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견이나 정파의 차이를 넘어서는 위대한 예. 순간이 존재했다.
그때가 우리가 가장 강했던 시기 아니냐. 지금 다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우리 김조호 대변인. 김종대 의원님 얘기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예. 우리가 민주당이 왜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런 폭력적인 정권이 들어섰나 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촛불 민심의 어떤 그 민의를 연합 정치의 그런 뜻을 예. 잘 받들고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잘 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나누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아니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소수만 독차지한다면 그 연합이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맨날 일만 하고 행사할 때는 배제해. 그러니까요. 넌 불- 책임만 져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촛불 정권을 만들었으면 그 같이 동참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손을 잡아야죠. 정권만 잡으면 그냥 앞면 싹 바꿔가지고 예. 뭔가 좀 자기만의 이너서클에 갇혀가지고 배제하는 정치를 시작한다면 지금 그 교훈을 예. 우리가 다시 그 받아들일 때고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예. 요번은 정말 이번은 실패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그러면 보면은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아 그래서 있죠. 저도 지금 참 감동적인 게 민주당이시고 네. 또 의원님도 당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무소속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렇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국가 연합과 이런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말 정치의 새 장을 지금 얘기하는데 전혀 이견이 없거든요. 저도 다 동의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아 돼요. 정말 동의가 돼요. 정치를 진짜 아, 혼자서 독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의 끝판왕이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치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정치의 극단을 보여준 거고 극단이 나왔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더 심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네타냐후가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 네. 항상 좋은 말씀 주시지만 오늘은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기 아이고, 때문에 뭔가 너무 또 높이 우리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식을 그냥 끝까지 그냥 쥐어짜 갖고 뭔가 끌어내시는 그런 힘이 있으셔. 보물 창고 같은. 아니, 멋지. 좋습니다. 모략골을 앞으로 모략 간신하게 이어서 모략을 모략학으로. 잡고, 예 아. 다음 주에 또 모략학으로 예. 저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략은 간신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 충신도 모략을 공부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이 모략서야. 저희 이제 앞으로 밤새서 그래.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저 책 그걸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권력자의 태도, 권력의 본질을 짚어주신 우리 네. 김종대 의원님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